네, 여러분.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재 240페이지고요. 그 박스 중간 하단에 보시면 긴급자동차 특례가 있고 사고 시 형의 감면 내용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여기 나눠준 프린트 내용으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12가지 내용에 대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리할게요. 우리 법 규정에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을 아니한다는 말은 뭐다? 일반 자동차에는 이런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위반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특례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자 여기 1, 2, 3번 세 가지 여기 있죠? 1, 2, 3번에 대해서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모든 긴급자동차는 뭐다? 속도 제한 안 지켜도 되고요. 앞지르기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때 앞지르기 금지는 금지 장소와 금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여기 있죠. 방법이 뭡니까?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게 된다. 이게 앞지르기 방법이고요. 금지 장소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터널안, 다리 위, 교차로, 그리고 고갯마루 부근, 내리막, 구부러진 곳. 이런 곳에서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고 앞차가 양보를 해줘도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라면 앞지르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금지 시기는요. 앞차가 나란히 갈 때, 앞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경찰관의 어떤 신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될 때지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긴급자동차는 적용이 안 되니까 앞지르기 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조문을 보면 학생들이 법조문을 잘 못 읽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긴급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12가지 다가 아니고요. 다만 4호부터 여기 있죠? 4호부터 그리고 쭉 해서 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경찰용 긴급자동차를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경찰 자동차가 그렇죠. 교통단속 그리고 범죄 수사, 긴급한 업무에 그렇죠. 투입이 되면 그때부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어쨌든 요런 네 가지 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리고 경찰용 긴급자동차 얘네들은 4호부터 12호까지는 얘네들만 적용된대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다른 긴급자동차들은 4호부터 12호까지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말은 다른 긴급자동차들은 이 규정을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4호부터 12호까지는요, 다른 긴급자동차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일반 자동차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4호부터 12호까지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안 지켜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1, 2, 3번도 안 지켜도 되고 4, 5, 6, 7, 8, 9, 12번까지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지만 다른 긴급자동차는 1, 2, 3번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4번부터 12번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얘네들한테. 적용이 된단 말은 지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예, 법조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처음에 언뜻 보면 뭐야? 모든 긴급자동차 1번부터 12번까지 다 적용 안 되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다만 해놨죠. 다만 해놓고 뭐다? 4번부터 12번까지는 얘네들만 적용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이 써졌습니다. 근데 의미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1, 2, 3번. 얘네들은 모든 긴급자동차들한테 적용 안 된다. 다만 4번부터 12번까지는 얘네들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다? 다른 긴급자동차는 4번부터 12번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혜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형의 감면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책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게 뭐냐면 특가법상의 5조의 13입니다. 우리 민식이법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사망사고일 때는 사형 그리고 사형이 된다. 사형이 아니고 무기 3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억나시죠? 예, 그 내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혹시 긴급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그렇죠?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서 출동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뭡니까? 저기 속도를 막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긴급자동차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감면 규정이 없으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조심하니까 출동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좀 줄여주려고 이런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예, 너무 쫄지 말고 운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교통사고 시 이렇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애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그렇습니다. 요 규정도 얘네들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긴급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사고 처리를 해야 돼. 물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규정을 지었냐면 아무리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랬지만 어때요?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사고 안 나게. 사고 나면 니네 책임져. 대신에 우리가 속도 위반했다고, 앞지르기 장소나 시기를 위반했다고,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속하지는 않아. 봐주긴 할 텐데 사고 내면 사고 처리는 똑같이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똑같이 해줘야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개정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